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포텐셜 에너지 커브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6장에서 이런 걸 배웠었죠. 예를 들어서 HCl 분자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분자 오비탈이 양자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이제 분자 오비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전자를 채워넣겠죠. 예를 들어 전자가 4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분자가 이렇게 채워질 거예요. 근데 분자 오비탈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원자 사이 거리 R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R이 바뀌게 되면 뭐 에너지가 떨어지는 놈도 있고 뭐 올라가는 놈도 있고 바뀐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쪄졌다가 R이 증가하게 되면은 전자 에너지 준위가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그릴 수가 있냐면은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원자 사이 거리 R이고 여기 Y축이 뭐냐면은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더하는 것이 이제 Y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이 예를 들어서 1옹스트럼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고 컨피그레이션이 결정이 되면은 전자 에너지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옹스트럼일 때 이 에너지를 다 구했더니 뭐 이전됐다. 근데 R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1.1옹스트럼이야. 그럼 또 이 에너지 준위를 에다 전자가 들어간 것을 이용을 해서 모든 전자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나올 텐데 이 값하고는 다른 값이 나올 거야. 이거 다른 값이 나올 거야. R을 또 계속 바꾸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게 되고 이것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 어떤 커브가 만들어진다. 자, 근데 전자가 이렇게만 채워질 이유는 없겠지. 예를 들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 여기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졌을 때 또 다른 포텐셜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얘보다는 아마 위쪽에 그려져야 되겠죠. 여기 위쪽에 그려지게 되냐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전자가 다른 오비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갈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백큐 레벨이라고 해서 전자가 완전히 떨어지는 레벨이거든요. 여기 있던 전자가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 준위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한참 있죠. 여기는 뭐냐면은 중성 분자 포텐셜 에너지 커브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아예 떨어져 나갔으니까 케타이온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될까요? 케타이온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도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도 또 포텐셜 커브를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위쪽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한히 많은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 뭐가 있냐면은 분자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은 진동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동 에너지 준위를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 대해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진동 에너지 준위가 있고 여기도 진동 에너지 준위, 여기도 진동 에너지 준위가 있어. 근데 분자는 진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회전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오늘 회전에 대해서 배울 텐데 회전 에너지 준위도 갖고 있어. 회전 에너지 준위는 각각의 진동 에너지 준위 조그맣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 여기 진동 에너지 준위에서도 또 회전 에너지 준위가 있어. 각각의 회전 에너지, 진동 에너지 준위에는 그 로테이셔널 레벨이 쭉 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로테이션, 여기도 로테이션 쭉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분자의 에너지 준위예요. 자, 이제 분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빛을 쏴주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이제 빛을 쏴주게 되기 때문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제 올라가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IR을 쏴줬다. 자, IR 대역은 어느 에너지 준위에 상응하냐면은 진동 에너지 준위에 상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분자가 이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에 있다가 IR 빛을 쏴주게 되면은 한 칸 뛴다는 거지. 위쪽 바이브레이셔널 레벨로 바뀌어. 요 에너지 준위가 IR 대역에 해당하게 돼. 그래서 IR 분광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외선 분광학을 진동 분광학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주파수를 내려. 주파수를 내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마이크로웨이브가 되죠.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는 IR보다 작기 때문에 진동 에너지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진동 에너지 전이는 안 되고 여기 조그만 있는 로테이션 레벨 있죠. 로테이션의 레벨만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는 다른 말로는 회전 분광학이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에 IR에서 주파수를 늘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UV 비저블이 되게 돼.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자분광학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에너지 주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 있던 놈이 이런 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로 올라가. 다른 포텐셜 커브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포텐셜 커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 있던 전자가 다른 오비탈로 가가지고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UV를 쏴주게 되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뛴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뛴다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는 이 포텐셜 커브에서 이 포텐셜 커브로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UV 비저블은 일렉트로닉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불려요. 여기서 에너지를 더 큰 걸 쏴줘. 엑스레이가 되겠죠. 엑스레이를 쏴주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커가지고서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캐타론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여기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가?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캐타론으로 간다. 그때 에너지 대역은 엑스레이 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점에서 이걸 다 배워요. 이걸 다 배우고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 또 하나 배우는 게 뭐냐면은 IR가 이제 상보적으로 쓰이는 테크닉 중에 라만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라만은 나중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라만 하나 더 배우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분광에서 가장 중요한 거 NMR을 배워. 그래서 20장에서는 이것들을 다 배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를 배우려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분자 회전 운동이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자, 전자 에너지도 양자돼 있고 진동 에너지도 양자돼 있죠, 그죠? 회전 에너지도 양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회전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전을 생각하기 전에 직선 운동을 한번 볼게요. 어떤 입자가 있거든요. 얘가 직선 운동을 해요. 그럼 얘의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얘는 2분의 1의 mv 제곱이 되죠. 근데 얘는 다르게 쓸 수도 있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얘는 2m분의 p의 제곱으로 써줄 수도 있어요. p는 운동량, p는 mv라고 표현되는 운동량. 그래서 에너지는 2m분의 p 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직선 운동을 할 때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회전 운동을 알고 싶은 거거든. 회전 운동. 회전 운동은 어디 중심이 있고 질량이 m인 놈이 회전하고 있어.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물리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얘랑 식이 아주 비슷해. 얘랑 식이. 회전 에너지는 책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2i의 j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거죠. 형태가 비슷하죠, 그죠? m 대신에 i가 들어가고 p 대신에 j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m은 질량이라고 그랬죠. 보통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은 물리책에서는 관성 질량이라고 불러요. 예, p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형 운동량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 j는 뭐냐면은 j는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각운동량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저 입자가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회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입자가 뭐를 갖고 있냐면은 각운동량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i가 뭐냐면은 관성 모멘트라고 불러요. 물리책에 찾아보면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불러요. 자, 근데 i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원점이 있고요. 얘가 질량이 m이라고 그러면 i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우에는 이게 반지름이라고 그러면 질량이 m인 입자가 회전 반경 r을 돌고 있을 때 반사질량은 물리책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m r 제곱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직선 운동은 별로 상관이 없거든. 회전 운동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식을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이죠? 그냥 입자 하나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자 하나가 돌고 있는 것이 관심이 없고 이온자 분자가 돌고 있는 것이 관심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온자 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질량이 라지 m이고 질량이 스몰 m인 이온자 분자가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관심 있는 거. 저거 하나 도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얘를 구해봤어요. 구해봤더니 얘랑 식이 똑같아. 얘도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식이 똑같아요. 이 i의 j 제곱에 이게 두 개가 돌던 하나가 돌던 식이 똑같아. 단지 뭐가 다르냐? 얘가 달라져. 자, 여기서는 이걸 모멘텀 분해선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정했냐면 mr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얘 질량을 반지름을 r1, 반지름을 r2. 여기가 뭐냐면 무게 중심이에요. 여기는. 요 질량과 요 질량 무게 중심을 원점으로 놨을 때 원점으로부터 요 라지 m 사이 거리를 r1, 스몰 m 사이 거리를 r2로 해서 i가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이렇게 정의돼요. r1의 m의 제곱, r2의 스몰 m의 제곱으로 정의된다. i가. 이거는 똑같죠 사실은, 그죠? 하나가 더 추가가 되니까 여기 더 추가되는 것 같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때 이온자 분자가 회전하고 있을 때 모멘텀 분해자는 물리체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잘 정리하잖아요. 얘를 잘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이 뮤의 r의 2의 제곱으로 바뀌는 것을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하고 얘 사이 거리. 요 놈하고 요 놈 사이 거리가 r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자로 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결합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결합 길이. 두 원자 사이 거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뮤는 뭐냐면은 물리체가 아주 자주 나오는 건 환산질량이에요. 환산질량. 뮤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환산질량이라고 하고 물리체계 찾아보면 제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이렇게 정의돼. 환산질량의 역수는 라지 m분의 1 플러스 스몰 m분의 1. 그러니까 라지 m과 스몰 m을 알게 되면은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환산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 그 환산질량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그냥 물리책에서 잘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기억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고전 역학에 의하면 질량이 스몰 m, 질량이 라지 m인 이온자 분자의 회전 에너지는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고전 역학에 의하면.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이온자 분자가 있어. 얘가 스몰 m이야. 여기가 라지 m이야. 요 길이는 분자 길이는 r이야. 요 놈이 회전하고 있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E는 2i의 j2의 제곱이다. j2는 요 놈의 가분 동력이다는 거죠. i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u의 r의 제곱이 되더라 라는 것이 고전 역학의 결과라는 고전 역학의 결과. 자,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분과학 양자역학이잖아요. 자,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뭐를 문제 삼냐면은, 자, 고전 역학에 하면은 요 가군 동력의 크기가 연속이라는 거죠. 고전 역학에 하면 이것은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고전 역학의 주장이거든요. 에너지도 연속인 것처럼 가군 동력의 크기도 얘도 그냥 연속적인 양이다라는 것이 고전 역학의 주장인데, 양자역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자역학에 하면은 요 값이 가군 동력의 크기의 제곱값이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건 우리가 그 5장에서 배웠어요. 5장에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예를 들어서 여기 2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이 있는데 여기가 L인 0인 오비탈이고 얘가 L이 1인 오비탈인데, L이 1인 오비탈에 예를 들어 전자가 있다. 그러면 가군 동력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5장에서 가군 동력을 L이라고 표기했었죠. 그놈의 제곱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나요? 기억을 해두려면 여기 아무 값이라 못 갖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어떤 숫자 L이 있어. 그래서 L에 L 플러스 1에 H바의 제곱이다. 요 값을 갖는다고 그랬었잖아요. 5장에서. 이 가군 동력이랑 사실 요 가군 동력은 똑같은 거야. 표기만 다르게 한 거야. 이온자 분자에서 가군 동력을 J라고 표기한 거고, 원자에서 전자의 가군 동력 L로 표기한 것이지만
똑같은 거라는 거죠. 가군 능력 입장에서. 그때도 이 식을 썼었어요. 이 식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가군 능력의 크기는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표현되는 값만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L은 아무 값이나 못 갖죠. L은 어떤 값을 갖나요? 0, 1, 2 이런 값들만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입해 주게 되면은 이 값이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써줘요. 그래, 이 식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양자역학 버전으로 바꾸려고 해요. 양자역학.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의 U의 R의 제곱은 근무는 그대로고 요 값이 아무 값이나 못 갖고 어떤 숫자 J가 있어.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렇게 풀리는 거야. J의 J 플러스 1의 H발 제곱의 형태의 값만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라는 거야. 여기 J하고 여기 J는 다른 거예요. 여기 J는 가공 그냥 벡터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여기 J는 양자수를 그냥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이것이 양자역학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회전 에너지. 다시 써주게 되면은 회전 에너지는 양자역학에 의하면 회전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J 플러스 1의 H발 제곱. 그래서 J는 양자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J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무 값이나 못 가는다는 거죠. J가 어떤 값을 갖냐면은 J는 원자에서 마찬가지로 0, 1, 2 이런 값만 갖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양자역학이 주장하는 회전 에너지 주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부분 좀 복잡한 부분 있죠. 이 부분. 2뮤 R이 제곱분의 H바이 제곱이 복잡하잖아요. 이거 갖다가 B로 딱 표기를 해봐요. B.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회전상수. 우리나라 말로는 회전상수. 영어로는 로테이션을 콘스턴트라고 불러요. 이걸 B로 딱 놓게 되면 식이 되게 간단해지죠? 이걸 다시 써주게 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다시 써주게 되면 회전 에너지는 B의 J의 J 플러스를 간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B로 딱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회전 에너지는 양자수 J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죠. 저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회전 상수라고 부르고 회전 상수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회전 상수는 나의 제곱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전 분광학을 할 거거든요. 분광을 하게 되면 뭔가를 측정할 거야. 무슨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물리량을 측정을 하잖아요. 회전 분광에서는 뭐를 측정하냐면 바로 회전 상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회전 상수 측정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회전 상수는 뭐랑 상관이 있죠? 결합 길이랑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합 길이를 측정할 때 뭐를 측정하면 되냐면은 B를 측정하면 되는데 B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회전 분광학이다.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결합 길이를 측정할 때 우리가 뭐를 사용하냐면은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해요.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 회전 분광학으로 B를 측정하게 되는데 B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돼요. R이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자의 회전 에너지 주기를 이제 그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그려주려고 그래. 얘가 J가 아무 값이나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0부터 시작하는 값만 가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J에다 0 대입하면 에너지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죠? J가 0일 때 회전 에너지 0. 자, J에다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1 들어가고 2 들어가니까 2B가 되죠. 그죠? J가 1, 이게 0이고요. 여기 2B가 될 거예요. 자, 2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나? 여기 2 되고 3 되니까 6이 되죠. 6B. 하나만 더 할게요. 자, J가 3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3 되고 4 되니까 12B가 되겠죠? 12B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양자된 회전 에너지 준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빛을 쏴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분자 회전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됐을 때 마이크로웨이브 빛을 쏴줄 거예요. 그럼 어떤 한 상태에 있던 놈이 빛을 받아서 다른 상태로 이제 올라가게 될 거야. 올라가게 되는데
얘가 아무렇게나 막 올라가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원자에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은 여기 1s 오비탈이 있고 2s가 있고 2p가 있을 때 1s에 있던 전자가 빛을 받으면 어디로 올라간다고 그랬냐면은 2p로 올라가지 2s로는 못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 아무데로 못 올라간다고 그랬지. 룰이 있어 룰. 그 룰을 분명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셀렉션 룰이라고 부르는. 분명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셀렉션. 아무 상태로 올라가지를 못해. 그때 내가 왜 이걸 어떻게 설명했죠? 왜 1s에 있던 전자가 2s로는 올라가는데 2p로 올라가느냐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가군능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있던 전자 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빛을 쏴줘야 돼요. 근데 빛은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입자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 포톤도 뭐를 갖고 있냐면은 가군능량이라는 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1s 오비탈은 어떻게 되나? 이게 L 제곱은 L의 L 플러스 1의 HY 제곱인데 S 오비탈은 이게 얼마라는 얘기?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1s 오비탈이나 2s 오비탈은 가군능량을 갖고 있질 않아. 근데 만약에 1s 오비탈이 빛을 받아서 2s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에 위배가 되냐면은 가군능량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 전자가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포톤을 흡수했기 때문에 가군능량을 와서 받아왔단 말이지. 근데 또다시 가군능량이 없어. 가군능량이 있는 포톤을 흡수했는데 여전히 가군능이 없어지게 없는 상태로 가게 되면은 포톤이 갖고 있던 가군능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가군능량 보존 법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1s, 2s로는 못 올라간다는 거죠. 대신 2p는 올라가서 2p는 L이 0이 아니고 1이잖아요. 가군능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s, 2p로 올라간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아무 상태나 못 올라간다는 거야. 특별한 상태로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걸 셀렉션 룰이라고 부르고 요 룰을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델타 L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해. L 양자수는 1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1.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2P가 있고 3S가 있고 3P가 있고 3D가 있어요. 그럼 2P에 있는 전자는 어디로 올라갈까요? 3D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3S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3P로는 못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면 요 룰 때문에. 빛을 받아서 전이가 될 때는 L 양자수가 1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트랜지션만 가능하지 델타 L 이퀄 0 이게 델타 L 이퀄 0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룰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 요 룰이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여기에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L이라는 것하고 J라는 것이 사실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가분능력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서 셀렉션 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셀렉션 룰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 델타 J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트랜지션만 가능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J 이퀄 0인 상태는 빛을 받으면 어디로 올라갈 수가 있냐면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어. 여기. 근데 여기서 여기로는 못 올라가. 한 칸만 올라가요. 한 칸만. 이게 룰이야. 아까 델타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랬었잖아. 델타 J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있던 놈은 한 칸만 올라가야 돼. 여기서 두 칸이나 세 칸은 못 올라간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놈은 어디로 올라갈 수가 있냐면은 J 이퀄 1로 올라갈 수가 있어. J 이퀄 2인 놈은 어디로 올라갈 수 있냐면 J 이퀄 3으로 올라가. 요 화살표만 가능하다는 거야. 다른 거는 불가능하고. 자 그러면 요런 트랜지션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스펙트럼의 위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럼의 위치. 이게 X축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픽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여기 에너지 간격은 얼마냐면은 얘가 0이고 2B니까 이 간격이 얼마네? 2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픽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2B 되는 데서 픽이 첫 번째 픽이 나왔어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는 에너지 간격이 어떻게 되죠? 2B, 6B니까 4B가 되겠죠. 두 번째 픽은 4B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픽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6B, 12B니까 이거 얼마가 되냐면은 6B가 돼. 그래서 세 번째 픽은 6B에서 나와. 계속 나가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겠어요?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픽이 나오는데 픽과 픽 사이 관계가 어떨까요? 2B, 4B, 6B, 8B 되니까 픽과 픽 사이 관계가 정확히 얼마가 되죠?
2B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은 등간격의 픽이 나와. 등간격의 픽이 나오는데 픽과 픽사의 간격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2B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결과적으로 B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B를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등간격의 픽이 나오고 픽과 픽사의 간격은 2B이기 때문에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은 B를 측정하는 거예요. B. 근데 아까 B는 뭐라고 그랬어요? B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B는 2류 R이 제곱 H 제곱. 결과적으로 B를 하게 되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RE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RE가 뭐냐면 결합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측정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지금은 픽의 위치에 관한 얘기죠. 지금 얘기는 픽이 2B에서 나온다, 4B, 6B. 이 픽의 위치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은 픽의 높이, 픽의 인텐서티 이거. 높이에 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높이. 자, 높이는 예를 들어 요 픽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 픽이죠, 그죠? 이게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트랜지션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 트랜지션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에 필요하냐면 요 픽에 됐을 때는 얼마나 많은 분자가 요 레벨에 존재하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J = 1인 레벨에 분자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요 픽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분자가 J = 1인 레벨에 있어야 돼. 만약에 J = 1인 레벨에 아무런 분자가 없으면 요 픽이 나오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픽의 인텐서티는 요 높이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얼마나 많은 분자가 요 레벨에 존재하느냐에서 결정이 됐거든. 근데 얼마나 많은 분자가 요 레벨에 존재하느냐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두 가지 요인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볼트만 팩터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디제너러시. 우리가 흑제 복사했을 때 했었던 얘기랑 마찬가지야. 먼저 볼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어떤 역학적인 시스템이 에너지 E를 가질 확률이 뭐에 비례한다고 주장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온도가 좋아졌다.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레벨에 얼마나 많은 분자가 존재하냐면 여기 에너지가 있겠죠. 이 레벨에. 그 에너지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그 확률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볼츠만 팩터에서의 결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제너러시 팩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먼저 원자로 한번 다시 돌아갔을 때 원자가 예를 들어서 1s-오비탈은 레벨이 하나죠. 2p-오비탈은 p-오비탈은 레벨이 셋이에요. 3d-오비탈은 5개가 있어. 이거 디제너러시라고 부른다 그랬죠. 얘는 디제너러시가 5, 얘는 디제너러시가 3, 얘는 디제너러시가 1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L이 0일 때는 한 상태, L이 1일 때는 상태가 3개, L이 2일 때는 상태가 5개 있다라고. 여기도 똑같잖아요. 여기도 J = 1인 상태는 L = 1인 상태랑 똑같아. p-오비탈이 3개 있잖아요. J = 1인 상태도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3개가 있게 됩니다. J = 2인 에너지 준위는 d-오비탈이랑 똑같아. d-오비탈 5개 상태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5개의 상태가 에너지가 중첩이 되어 있다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 뭐 볼츠만이고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디제너러시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J = 1인 레벨에 있을 확률이 클까요? J = 2인 레벨에 있을 확률이 클까요? 라고 묻는다면 J = 2인 레벨에 있을 확률이 클 거라는 거죠. 여기는 방이 3개밖에 없고 여기 방이 5개나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다 그러면 어디 채워질 확률이 더 크냐면은 J = 2 방에 채워졌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걸 디제너러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J = 1일 때는 3, J = 1일 때는 5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다 J가 1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3 나오죠. 그죠? J가 2 대입해 주게 되면 5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J + 1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두 번째는 디제너러시랑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
비례할 거라. 그래서 두 가지 요인에 비례한 요놈 두 가지 요인을 생성.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스펙트럼을 찍어 보니까 등간격에 픽이 나오더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픽의 인텐시티. 이 픽의 인텐시티는 무엇에서 결정이 되느냐? 얘하고 얘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텐시티는 이 두 놈의 곱에서 결정이 나와요. 2j 플러스 1 익스포넨셜 빼기 2의 kb 이렇게 결정. 이 두 가지 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이 2는 뭐냐면 회전 에너지. 자,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보면은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두 개 곱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j가 증가하면은 증가하는 함수죠. 2j 플러스 1이니까 j의 증가 함수예요. 근데 얘는 어떻죠? 이거는 에너지가 j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요 에너지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승이거든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j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는 감소하는 함수예요. 얘는 j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는 함수고요. 얘는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감소하는 함수예요. 증가 함수하고 감소 함수가 곱해졌어 지금. 그래서 j가 작을 때는 요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이 좀 더 큰 영향력을 미쳐서 커져. 이렇게 j가 작은 숫자에서 커진 숫자 이렇게 올라가면 초기에는 커져. 그러다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이제는 어떤 팩터가 더 중요한 팩터가 되냐면 요 팩터가 더 익스포넨셜 팩터가 되기 때문에 요게 더 중요한 팩터가 돼가지고서 이제는 이제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요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았을 때는 이런 모양을 보이다가 온도가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왜 그러지? 그거는 요 팩터 때문에 그럽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요 레벨,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기 있던 레벨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 있던 놈도 온도를 받게 되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 위쪽이 점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래서 요 픽보다는 요 픽이 더 세지게 된다. 그래서 픽이 이동하게 돼 오른쪽으로. 자,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스펙트럼을 보면은 커졌다가 작아지기 때문에 맥시멈 인텐시티를 가져주는 J 값이 있겠죠. 그 우리가 이제 J 맥스라고 부를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스펙트럼은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말은 그 맥시멈 값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맥시멈 값. 그 맥시멈 값을 주는 J 값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였던 놈이 여기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여지게 되면 그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역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별에 스펙트럼을 딱 찍었어. 별을 망원경으로 스펙트럼을 찍어.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찍게 되면 뭘 측정할 수가 있죠? Jmax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Jmax로부터 뭘 유도할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별의 온도가 얼마인지 거꾸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온도를 측정할 때도 얘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이에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은 뭐랑 상관이 있느냐? 분자의 회전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회전 에너지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E는 B의 J의 J 플러스 1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그려주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된다고요? H 바이 제곱을 2뮤의 R이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B를 싸주게 되면 요 트랜지션 가능하다 그랬죠.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픽이 등간격의 픽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픽과 픽 사이의 간격은 얼마라고요? 2B라는 B.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B를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B 가지고 어디에 써먹느냐? 역을 써먹는 거예요. 분자의 결합 길이를 측정할 때 써먹는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뭐가 남았냐면은 모든 분자가 다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지를 않아. 모든 분자. 예를 들면은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은 분자 있잖아요. N2라든지 O2 같은 분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지를 못해. 이런 분자, HCl 분자 같은 거 혹은 CO 분자 같은 것들만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퍼머넌트 알파 모먼트가 있는 분자만 마이크로웨이브 흡수할 수가 있어요. 얘는 퍼머넌트 알파 모먼트가 있죠. HCl이나 CL은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이런 분자들은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할 수가 있는데 N2나 O2 또 혹은 CO2 이런 것들은 알파 모먼트가 없어요. 무극성 분자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웨이브 흡수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자가 마이크로웨이브 흡수할 수 있냐 없냐를 미리 알아야 되죠. 그죠? 이런 거 가지고서 마이크로웨이브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어요. 그죠? 그럼 질문은 왜 이런 분자는 마이크로웨이브 흡수하지 못하냐가 질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HCl 분자라고 해봅시다. HCl 분자. 자, 빛을 쏴주게 되면은 빛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라고 부르잖아요. 뭘 갖고 있죠? 일렉트릭 필드를 갖고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는 그 평광 방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광 방향. 예를 들어서 이 일렉트릭 필드의 평광 방향이 요 방향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는 극성 분자잖아. 파셜 포지티브,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성 분자는 일렉트릭 필드를 갖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토크를 받아서 어떻게 되지? 회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회전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게 되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토크가 일어나.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토크를 받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차지가 분리가 돼서 다이프 모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이프 모먼트가 일렉트릭 필드랑 상호작용해서 토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N2나 O2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문제. 정리작을 집어넣어도 얘는 아무런 반응을 하질 않아. 얘는 무극성 분자다. 얘는 일렉트릭 필드를 아무리 걸어주더라도 얘는 토크를 받지를 못해. 회전하려는 힘이 생기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분자는 마이크로웨이브 흡수하지 못한다. CO2도 마찬가지겠죠. CO2도 이런 분자잖아요. 얘도 무극성 분자예요. 다이버먼트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아무리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더라도 토크를 받지를 못해. 그래서 얘는 회전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공부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 분자가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냐 흡수하지 않냐를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쉬워요. 어떤 분자가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냐면 얘처럼 다이포 모먼트가 있는 분자만 흡수할 수가 있다. 얘처럼 다이포 모먼트가 없는 분자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지를 못해요. N2라든지 O2라든지 그런 분들. 그래서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분자의 결합기를 시작할 때는 뭘 쓸 거냐면은 이제 라만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IR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아니고요. 다음번은 IR.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여러분들 그 노트북을 가져와야 돼. 분별 중류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분별 중류 커브를 그리는 게 1시간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노트북을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세요. 취향 영상 랩시 1교시에 갔다 오느라고 잠깐 좀 늦었었는데. 아, 추천서 안 했어. 근데 내일도 살짝 늦을 수 아, 있을 그래, 것 그래. 같아서 미리 말씀. 그래. 내일은 무슨 일인데? 내일도 이거 똑같은 아, 연구에 그래, 그래. 시험인데 아, 무슨 실험하냐? 그 이제 1학년 친구들한테 UV 비석을 사용하고 그래, 그래. 활동이 있어서 그래, 그거 알았다. 내일 1교시 진행하느라 뒷정리 늦게 끝나면 살짝 못볼 것 같은데 그래, 알았다. 최대한 빨리 올게요. 그래,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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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